안녕하세요. 융합형통합과학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고1 통합과학 만점, 통합과학 최고수. 그래서 지구 환경의 변화와 생물의 진화 과정에 대한 문제풀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론 설명했는데요. 자, 특히 이제 내신 대비, 내신 만점을 위한 문제, 그리고 외울 게 상당히 많지만, 기본적인 이제 우리 이론 강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항상 히스토리식으로 쭉 가야겠죠. 그리고 자, 수능의 기초.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생물의 진화 과정이 되는데 지구환경 변화까지 해서 공부하는 특히 의학계열, 경상계열. 그래서 만점 위한 강의, 수능 대비 강의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는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 가와 나의 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유전적 변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우선 여기 뭐 정상사자가 있고 백색정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흰사자래요. 뭐 우리가 때 흰사자래요. 뭐 흰사자 그러면 동물의 왕인데요. 아닙니다. 흰사자, 흰호랑이, 흰말은 속된 말로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알비노증이라고 그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색에 대한 그 유전 정보가 없어져 갖고 색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이거 뭐라 하냐면 말 그대로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이죠. 나를 보시니까 둥근만두 보니까 이게, 자, 우리 이제 중학교 때 과정 한번 볼게요. 둥글 걸 라운드라고 그러고 그룹진 걸 스몰 라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얘가 말하는 반대,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인데요. 근데 이게 둥근만두지만 표현용으로는 둥근하지만 유전자용은 잡종이죠. 잡종이니까 우리가 잡종이라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교배시키니까 분리의 법칙에서 뭐 또는 동리의 법칙 해갖고 뭐 1대 2대 1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주름지만두가 나오는 거 열성 순종 이렇게 나오는데요. 둥근만두를 자가수분한 결과 주름지만두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 1대 2대 1인데 뭐 3대 1로 표현형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돌연변이, 요거는 유성생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개체면 사자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색소가 이제 이 브라운 계통 색소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 동양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색소가 약간 브라운색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 특히 저 켈트를 가면 화이트 색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색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 그 당근이 영어로 뭐예요? 캐롯이죠. 그래서 캐로틴 색소. 캐로틴 색소. 그러니까 백인들은 이렇게 햇빛을 쏘면은 우리처럼 까매지지 않고 빨개져요. 빨갛게 막 여드름이 생겨갖고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안토시아닌 색소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건 멜라닌 색소예요. 멜라닌, 갈색 색소.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합성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하얀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흰 사자, 흰 호랑이, 흰말. 그래서 흰말들은 대부분이 뭐야?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백마를 탄다 그러는데요. 백마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알비뇨증이 걸린 바보 같은 병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생식기능도 없어요. 그럼 말이 않는가 하면 말이 늙어서 털이 백발로 된 늙은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마 탄 왕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여러분 여학생들한테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다음 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가는 돌연변이다. 그렇죠? 우리가 뮤턴트. 돌연변이에 의해서 또 진화한 과정이죠. 니은 가의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잠깐만요. 돌연변이는 유전적 변이입니다. 자손이 전달되죠. 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해서 자손에게 전달된다. 그렇죠. 유성생식의 장점이 뭐예요? 다양한 유전자 조합. 우리 인간 같은 경우 2에 23개 곱하기 2에 23개 무한대의 유전자 조합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몇만 개만 발현이 되는데 그것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아빠랑 많이 안 닮은데 우리 나 할아버지랑 닮은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외할머니랑 많이 닮았어. 그렇죠? 격세 유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조합되어 자손에게 전달되는 우리가 말하는 감수분열의 장점. 감수분열을 해서 생식세포 유전. 생식세포가 감수분해서 유전되는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2세가 태어나면요, 사람들이 가서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부인과에 2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물어봐요. 시댁에서 섰습니까? 아니면 친정에서 섰습니까? 그러면 시댁에서 섰습니다. 아유, 그러면 할아버지 똑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러.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오시면, 아이고, 외할머니 똑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렇게 일부러 얘기해 준답니다. 닮은 거 별로 없어요. 신생아 보면 닮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봤지만,
우리 아들은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봤는데 이게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막 피가 범벅이 돼 있고 또 머리는 곱슬로 태어났어요. 나는 지은 건데 그래서 이게 닮지 않습니다. 근데 자라면서 이렇게 우리가 약간 착각이죠. 얘는 좀 나를 닮아가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조합되어 진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니은 빼고 기역과 디귿.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돌연변이 과정. 그 다음에 유성생식. 자, 무성생식의 종류 여러분 아시죠? 뭐 출합법, 분열법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보다 유성생식이 유리한 점을 여러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붉은색 유전자만을 가진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에서 갑자기 초록색 유전자를 가진 초록색 딱정벌레가 출현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갑자기, 자, 우리 미운 오리 새끼 생각하면 돼요. 자, 붉은색 유전자가 있는데 초록색 유전자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연변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 딱정벌레 무리에서는 DNA 변화가 당연히 일어났죠. 그죠? 딱정벌레 무리에서 봐요. 대부분이 붉은색이었는데 너 왜 초록색이냐? 그죠? 예, 이건 DNA 변화인데, DNA의 돌연변이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기역자형 적혈구 빈혈증도 있고, 페닐케톤혈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이제 생물원에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하시는데, 자, 조심하실 것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이 있는데, 염색체 돌연변이에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유전자는 딱정벌레에는 DNA 물이다. 그리고 초록색 유전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초록색 딱정벌레의 출현으로 딱정벌레 무리의 변화가 감소했다. 자, 무리의 변화가 감소해요? 무리가 초록색만 있었는데, 우리가 뭐죠? 붉은색만 있었는데, 그죠? 붉은색만 있었는데 초록색이니까, 변이가 있으니까 무리의 변이가 더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진화 과정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죠. 증가했다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응용 출전. 다음은 생물의 진화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발달해갖고 굉장히 이제 대기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죠. 그래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갖고 런던형 스모그 해갖고 새벽에 런던 시민들, 맨체스터 시민들이 막 창문 열자마자 질식사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염된 도시 지역에서 검은색 나방이 흰색 나방으로 나눴다. 자, 이론에 설명했지만 지유류. 근데 지유류가 다 흰색은 아니다. 그래서 지유류는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가 공생체라 그랬죠. 동물도 식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 팡이류하고 조류가 섞이는 그런 공생체인데, 지유류가 이제 여러 색이 있지만, 흰색이 좀 많아요. 흰색이. 엷은 색이 많은데, 자, 흰색이 많을 땐 누가 생존을 많이 해요? 자, 검은색 나방은 눈에 잘 띄니까 잡혀먹죠. 그래서 흰색 나방. 나방 개체수가 많다. 그렇죠? 네, 지유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공해가 없을 때 깨끗한 공기. 깨끗한 공기. 근데 이제 공해가 생겨서 우리가 말하는 더러운 공기. 그러니까 공해 지역에서는 자, 오히려 흰색 나방이 어떨까요? 눈에 잘 띄겠죠? 꼼꼼해졌는데. 그리고 공해 지역에서는 지유류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계 행성이라든지 미지에 탐험할 때 저기 지유류가 있다. 그럼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해 지역에서는 어디? 검은색 나방 개체수가 많다.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존 본능에서 숨어 있는 과정인데요. 자, 나방 굉장히 커요. 저도 군 생활할 때 보셨을 때 보면 진짜 나방의 크기가 이만해요. 그래서 우리 피터팬 아시죠? 팅커벨. 그래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나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예. 그래서 나방의 이제 포식자들이, 흰색 나방을 잡아먹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나방을 잡아먹을 때 눈에 잘 띄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깨끗한 공기에서는 지유류 색이 하얗게 있기 때문에 흰색 나방이 눈에 잘 안 띄어서 안 잡혀먹어서 검은색 나방은 잡혀먹죠. 그래서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많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해 지역이 있으면 이제 지유류가 거의 다 멸종하죠. 그래서 껌껌해집니다. 나뭇잎이 검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흰색 나방은 오히려 눈에 띄어서 잘 잡혀먹어서 검은색 나방은 생존해서 개체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럴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선택입니다. 됐죠? 네, 그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 가는 자연 선택으로 설명해 주다. 100% 맞죠. 자연 선택. 니은 가의 지역에서는 검은색 나방이 흰색 나방 생존이 높다. 아니죠. 가의 지역은 어떻다 그랬죠. 여기 보시다시피 예. 오염된 도시 지역에서는 검은색 나방이 높고 한편 오염 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의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공장이 좀 없죠. 지금도 우리 시골 농촌 가면 공기 깨끗해요. 예, 물론 이제 황사 올 때 말고요. 그래서 검은색 나방이 오히려 눈에 잘 띄니까 예,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높겠죠. 그 생존 확률은 흰색 나방이 높다고 답해야 되겠죠. 오염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오염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염된 지역은 오히려 예, 검은색 나방이 높겠죠.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틱은 나에서 자연 선택 결과 기린의 목이 길이가 변이가 증가했다. 잠깐만요. 기린이 목이 점점 길어진다. 이거는 틀린 가설 중에 하나죠. 이런 말씀드렸지만 용불용설입니다. 그래서 개체 변이, 즉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근력 운동을 해서 자손을 낳았더니 아들이 그냥 이런 몸짱이 아들이 태어났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용불용설은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지유리 선택 과정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틀리니까 답은 뭐 당연히 기억이 있죠. 네. 자, 그래서 나방, 색깔, 지유류 관계를 보시면 다시 한번 지유류가 뭐라고요? 그대로 땅의 옷이다 그랬습니다. 지유류는 이끼가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 선택설, 그 다음에 적자 생존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했죠. 자, 응용 실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숲에서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이 비율인데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이 있는 게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나방은 나무줄기 앉아. 나무줄기 색을 잘 세시면 돼요. 근데 지유류가 있을 때는 나무 색깔이 조금 약간 허여 화이트 계통이고 지유류가 없을 때는 나무 색깔이 약간 블랙 다크 계통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율을 보니까 여기는 흰색 나방보다 검은색 나방이 생존이 많이 됐죠. 거의 4배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나방이 눈에 잘 띄어서 잡혀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오염된 지역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는 보니까 흰색 나방은 오래 살고 검은색,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흰색 나방은 적고 검은색 나방, 그러니까 흰색 나방이 많이 잡혀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죠, 선생님이. 흰색 나방이 잡혀 먹었다는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막 검은색 계통, 그러니까 지유류가 없어서 검은 쪽. 좀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공해가 있는 지역이죠. 공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흰색 나방이 오히려 눈에 띄니까, 그죠? 껌껌한 데서 흰색이 있으니까 많이 잡혀 먹고, 이게 생존 비율이니까 검은색 나방이 오래 개체수가 많다. 공해 지역이구나. 알 수 있죠? 자, 경정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흰색 나방이 많고 검은색 나방이 적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흰색 나방이 많다는 것은 지유류 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검은색 나방은 많이 잡혀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해가 없는 지역이다. 농촌 지역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방의 비율이 증가한 까닭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나방의 비율이 다시 한번 얘기지만 검은색 나방은 줄어들고 흰색 나방은 다시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유류가 생겼다.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다 필요 없이 나무줄기 새끼 밝아져서. 그렇죠. 왜? 지유류가 다시 덮어서 그랬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거는 좀 다 틀리죠. 나방의 몸 색깔이 나방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뭐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연 선택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항생제 내성 세균의 출현과 진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내용을 뭐 아까 이런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그러니까 항생제 합성 항생제는 페니실린인데요. 자, 그 엔티바이오닉스라는 그 항생제는 실제 세균을 직접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세균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몸이라고 그러고 세균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포도상 구균. 자, 여기는 우리 몸에 이제 대체 그게 뭐랄까 전문 용어로 이제 효소 작용인데요. 자, 그러면 세균들이 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 페니실린이 여기 들어가서 야, 너 합성하는 걸 방해래요. 그러면 합성이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사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저해제라고 그래요. 저해제. 나중에 이제 생물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저해제를 통해서 구균을
뭐 이렇게 약물로 펑 하고 죽인 게 아니고 저해를 해서 세포 분열이라든지 물질 대사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기질과 효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 효소와 기질이 서로 합성을 하는 작용을 못하게 해서 물질을 못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세균들은 몇 분만 증식을 못하면 그냥 생명이 쫙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저해제, 우리가 말하는 항생제라고 하죠. 항생제 나쁜 점은 항상 우리 몸에 살아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내성이 생기면 그 항생제에 대한 약효는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없는 세균 집단에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나타나죠. 원래 나타나는 건지 원래 있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세균이 나타난다. 우리가 볼 때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은 살아남고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죠. 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병이 난 건 줄 알겠지만 내성 세균이 남아 있습니다. 다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비율이 증가하죠. 그럼 지속적으로 그 항생제를 페니실린을 사용해도 내성 세균은 전혀 효과가 없지요. 준비가 됐으니까 다양을 하고 저항균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항생제 쓰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내성 세균의 침탈을 받겠죠.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